흑백 TV 앞에 모여 앉은 가족. 그때는 온 가족이 드라마 한 편에 울고 웃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요즘처럼 각자 방에서 개인 TV를 보거나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여 앉아서 똑같은 화면을 보며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그 시절 말입니다. 1970년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우리 집에 처음으로 텔레비전이 들어온 건 그것도 흑백 텔레비전이었죠. 지금의 대형 스크린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화면이었지만 그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온 세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월급을 몇 달 모아서 사오신 그 텔레비전을 처음 봤을 때의 그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무로 만든 큰 상자 같은 몸통에 그 한가운데 자리 잡은 둥근 화면 아래쪽에는 채널을 돌리는 다이얼이 있었고 옆쪽에는 소리를 조절하는 손잡이가 있었죠. 얘들아 모여라. 우리 집에도 텔레비전이 생겼다. 아버지의 그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납치마를 벗으며 급히 나오셨고 형과 누나 그리고 저는 숙제하던 것도 팽개치고 달려나왔어요. 처음으로 켜진 텔레비전 화면 하얀 점 하나가 나타나더니 점점 커져서 화면 전체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난 것은 KBS 뉴스였어요. 정장을 입은 아나운서가 딱딱한 목소리로 뉴스를 읽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조차 신기했습니다. 집 안에서 밖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니 마치 마법 같았어요. 그날부터 우리 집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면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아버지는 텔레비전 바로 앞에 있는 방석에, 어머니는 그 옆에, 그리고 저희 삼남매는 그 뒤에 나란히 앉았죠. 겨울철에는 특히 좋았어요. 온 가족이 한 이불을 덮고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끓여주신 따뜻한 옥수수차 한 주전자와 군고구마 한 접시가 있으면 그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채널이 많지 않았어요. KBS 하나뿐이었죠. 그러니까 온 국민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보는 거였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모두가 똑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죠. 지금처럼 나는 그 드라마 안 봤어 라고 말하는 친구는 없었어요. 저녁 6시가 되면 뉴스가 나왔고 7시부터는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인기 있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주말 드라마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1977년에 방영된 시대의 증언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대하 드라마였죠. 매주 토요일 밤 9시가 되면 우리 집은 물론이고 온 동네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그 드라마를 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평소에는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었는데 그 드라마를 볼 때만큼은 달랐어요. 저 때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다 하시면서 당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죠. 일본 사람들이 쌀을 다 가져가서 보리밥만 먹었던 이야기, 공습경보가 울리면 방공으로 피했던 이야기,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을 때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당신의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셨죠. 그 드라마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나왔을 때의 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주인공의 어머니가 전쟁 중에 죽는 장면이었는데 온 가족이 모두 울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서 우시려고 하셨지만 어깨가 떨리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었죠. 어머니는 치마로 눈물을 닦으시면서 훌쩍거리셨고 누나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형도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함께 울고 나면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어요. 평소에는 각자 할 일만 하느라 바빴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한 마음이 되는 느낌이었죠. 코미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쇼쇼쇼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매주 일요일 저녁에 방송되었죠. 그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우리 집은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큰 웃음소리가 집 완전체에 울려 퍼지고 어머니는 배를 움켜쥐며 웃으셨죠. 저희도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어요. 특히 서영춘, 구봉서 같은 개그맨들이 나와서 콩트를 할 때면 정말 온 가족이 뒤집어질 정도로 웃었습니다. 지금의 개그 프로그램과는 다른 순수하고 건전한 유머였어요. 그때는 텔레비전 보는 것도 일종의 의식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어머니가 과일을 깎아서 큰 접시에 담아 오셨어요. 사과나 배를 예쁘게 깎아서 이쑤시개와 함께 내놓으시곤 했죠.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시면서 그때는 집 안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시거나 양말을 기우셨고 언니는 일기를 쓰거나 독서를 했어요. 언니와 저는 숙제를 하는 척 하면서 텔레비전을 봤죠. 그런데 재밌는 건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텔레비전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드라마의 중요한 장면이 나오면 뜨개질하던 손이 멈추고 담배 피우던 아버지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셨죠. 1978년 MBC가 개국하면서 채널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때부터는 채널 전쟁이 시작되었죠. 뭘 볼 것인지 가족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은 KBS 드라마가 재밌다던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아버지는 MBC 뉴스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저희들은 또 다른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 했고요. 그럴 때면 결국 아버지가 결정권을 가지셨죠. 아버지가 원하시는 채널을 보는 게 순서였어요. 하지만 불만을 표시하지는 않았어요. 가족이니까 서로 양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드라마는 1981년에 방영된 전원일기예요. 농촌을 배경으로 한 가족 드라마였는데 정말 오랫동안 방송되었죠. 그 드라마의 주제곡이 나올 때면 온 가족이 함께 흥얼거렸어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그 멜로디가 흘러나오면 우리는 모두 조용해졌어요. 하루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노래를 들으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드라마 속 가족들의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서로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가족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집도 저런 할머니가 계셨으면 좋겠다. 언니가 말하면 어머니는
시골 할머니가 계시잖니 라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시골 할머니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던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머니는 당신의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 우리 가족의 뿌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특별한 날이면 온 가족이 더욱 똘똘 뭉쳤어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특집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가요제나 연예오락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요. 그런 날이면 평소보다 더 푸짐한 간식이 준비되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만든 튀김이나 전, 그리고 각종 과일과 과자들. 온 가족이 둘러앉아 그런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가요제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나훈아의 고향여,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런 노래들이 나오면 모두가 함께 불렀죠. 아버지의 탁 트인 목소리,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 오빠의 변성기 목소리, 언니의 맑은 목소리, 그리고 제 땐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우리만의 합창이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음치도 많았고 박자도 잘 안 맞았지만 그때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같았어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컬러 텔레비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한두 집씩 컬러 TV를 사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컬러 화면을 봤을 때의 그 충격,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의 빨간 한복, 푸른 하늘, 노란 개나리꽃, 모든 게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는 여전히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직 멀쩡한데 왜 바꿔야 하느냐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 더 흑백 화면으로 드라마를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생각해보면 흑백 화면이 더 상상력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주인공의 옷이 무슨 색인지, 배경이 어떤 색인지 상상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컬러가 나오면서 모든 게 다 보이게 되니까 오히려 상상의 여지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1982년 드디어 우리 집에도 컬러 텔레비전이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승진을 하시면서 사주신 거였죠. 첫날 밤 온 가족이 컬러 화면으로 드라마를 봤을 때의 그 신기함, 마치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았어요. 와, 진짜 컬러다. 저희들은 신기해서 계속 소리를 질렀고 부모님도 신기해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드라마 속 주인공의 예쁜 한복을 보시며 감탄하셨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드라마 보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았고 여전히 함께 울고 웃었어요. 1980년대 중반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드라마 보는 시간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언니는 대학생이 되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오빠는 군대에 갔어요.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문득 보니까 텔레비전 앞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만 앉아 있었어요. 예전처럼 북적북적했던 거실이 조용해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우리 가족이 변해가고 있구나 하고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저도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동아리 활동을 하느라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죠. 가끔 집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드라마를 볼 때가 있었는데 예전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뭔가 어색하고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군대에 갔다 와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욱 드물어졌어요. 온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일이요. 저는 제 방에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었고, 부모님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셨죠. 가끔 거실로 나가서 함께 보려고 했지만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건지 금방 제 방으로 들어가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케이블 텔레비전이 생기고 비디오 테이프도 나오면서 각자가 보고 싶은 것을 따로 볼 수 있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시간이 끝났어요. 제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이제는 저희 부부가,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게 되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채널이 너무 많아져서 무엇을 볼지 고르기가 어려웠고, 각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달라서 자주 채널을 바꿔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하나의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누구는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고, 누구는 뉴스를 보고 싶어 하고, 아이들은 만화를 보고 싶어 했죠.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어린 시절 온 가족이 흑백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한 프로그램을 보던 그 시간들이요. 모두가 같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던 그 순간들. 그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얼마나 특별한 시간들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고 나중에는 스마트폰까지 생기면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도 각자 다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거실에서 뉴스를, 어머니는 드라마를, 저는 컴퓨터로 영화를, 남편은 스마트폰으로 예능 프로그램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끔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발전인가 하고요.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의 일이에요. 병실에 작은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곁에 모여 앉아서 함께 드라마를 봤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우리가 함께 텔레비전 보던 때가 제일 좋았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도 그 시간들을 그리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명절 때마다 형제들이 모이면 그 이야기를 해요. 어린 시절 온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이야기를요. 그때 아버지가 드라마 보시면서 우시던 거 기억나? 그리고 어머니가 과일 깎아서 가져다 주시던 것도. 전원일기 주제곡 나올 때면 온 가족이 함께 불렀잖아.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왜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요즘 손자들을 보면 각자 개인 기기로
각자 보고 싶은 것을 봐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같은 프로그램을 보는 일은 거의 없죠. 가끔 할아버지랑 같이 텔레비전 보자고 하면 잠깐은 와서 앉아있지만 금방 지루해해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과는 다르니까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뭘까 하고요. 지금은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수백 개의 채널, 무수히 많은 인터넷 동영상, 개인 맞춤형 추천 프로그램. 하지만 그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각자가 각자의 취향에 맞는 것만 보다 보니 함께 나눌 수 있는 공통의 경험이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는 온 국민이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은 배우를 좋아하고 같은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각자가 다른 것을 보니까 서로 모르는 얘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가끔 혼자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볼 때면 문득 그 시절이 그리워져요. 온 가족이 한 이불을 덮고 둘러앉아서 흑백 화면 속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에 함께 울고 개그맨의 우스운 연기에 함께 웃던 그 시간들이요. 아버지의 큰 웃음소리,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형과 누나의 제잘거리는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우리 가족만의 합창이 그리워져요. 그때는 정말 온 가족이 드라마 한 편에 울고 웃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처럼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권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었죠. 그냥 가족이니까, 함께 사니까 같은 것을 보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 지금은 찾기 어려운 소중한 것들이 있었어요. 함께하는 즐거움, 공감하는 기쁨,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시간. 요즘도 가끔, 아주 가끔씩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볼 때가 있어요. 월드컵 같은 특별한 경기가 있을 때나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럴 때면 잠깐이나마 그 시절의 감동이 되살아나요. 모두가 같은 화면을 보며 환호하고 안타까워하고 감동받는 그 순간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경기가 끝나거나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들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죠. 예전처럼 그 여운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하는 시간은 없어요.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를 거예요. 각자 개인 기기로 개인 맞춤형 컨텐츠를 보는 게 당연한 세대니까요. 하지만 저희 세대는 알고 있어요.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 흑백 텔레비전, 지금 생각해보면 화질도 별로였고 소리도 선명하지 않았어요. 가끔 화면이 흔들리거나 잡음이 들어오기도 했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감정들은 지금의 어떤 고화질, 고음질보다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했던 마음, 행복해할 때 함께 기뻐했던 마음, 그 모든 감정들이 가족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특히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더 있어요. 1988년 서울올림픽 때였죠.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개회식을 봤어요. 그때 우리나라 선수단이 입장할 때 온 가족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태극기가 화면에 나올 때마다 대한민국을 외쳤고요.
그리고 김수녀 선수가 마라톤에서 은메달을 땄을 때 온 가족이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어요. 마치 우리 가족이 메달을 딴 것처럼요. 그때 느꼈어요. 텔레비전이 단순히 오락거리가 아니라 온 가족을,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거려. 요즘에는 그런 경험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각자가 각자의 기기로, 각자가 원하는 시간에, 각자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보니까 공통의 경험이 줄어든 거죠. 물론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이 늘어난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와 함께 잃어버린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어머니와 함께 옛날 사진을 보다가 발견한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1980년 겨울,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흑백 텔레비전 앞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고 계셨고,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계셨죠. 형과 누나, 그리고 어린 제가 나란히 앉아서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때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날 봤던 드라마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온 가족이 함께 있던 따뜻한 만큼은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어머니도 그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제일 좋았지.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때는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얼마나 특별한 시간들이었는지. 지금도 가끔, 정말 가끔씩은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은 프로그램을 보는 시간을요. 쉽지는 않아요. 각자 바쁘고 각자 보고 싶은 것도 다르고.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오늘은 모두 함께 보자고 제안해요. 처음에는 다들 별로 내켜하지 않아요. 하지만 막상 함께 앉아서 보다 보면 예전 그 느낌이 조금씩 되살아나요. 손자들도 처음에는 지루했지만 가끔은 재미있어 해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신기해하면서 들어요. 할아버지, 그때는 정말 채널이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같은 프로그램을 봤단다. 신기하다. 그럼 친구들과 이야기할 게 많았겠네요. 그럼 학교에 가면 모두가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를 했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함께 무언가를 보고 함께 감동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얻었어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무한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도 있어요. 함께하는 즐거움, 공감대, 가족의 유대감. 모든 발전에는 뜻과 실이 있다는 걸 그 흑백 텔레비전을 통해 배웠어요. 요즘에도 가끔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면 문득 그 자리에 가족들이 앉아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담배 연기를 뿜으며 앉아 계시는 것 같고, 어머니가 뜨개질하시며 앉아 계시는 것 같고, 형과 누나가 떠들며 앉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고개를 돌려보면 텅 빈 자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기억들이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테니까요. 흑백 화면 속에서 펼쳐진 무수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보며 함께 나눈 우리 가족의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때 그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매일 저녁 한자리에 모일 이유가 있었고, 함께 이야기할 거리가 있었고,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었어요.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없는 경험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는 온 가족이 드라마 한 편에 울고 웃던 시절이었습니다. 작은 흑백 화면이었지만 그 속에는 우리 가족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 사랑과 이해.